우리가 지난 강의에서까지는 큰 1단원 건축 계획에서 건축 계획 일반의 이해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강의부터는 건축 계획 안에 설비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는 크게 급배수 관련된 위생 설비, 냉난방 설비, 전기 설비, 가스 소화 설비, 정보 및 승강 설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처음으로는 급배수 위생 설비를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급배수 위생 설비라는 것을 보기 전에 급수와 배수에서 여기 숫자는 물 숫자예요. 그래서 물을 공급하고 물을 빼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급수 설비는 세면기, 변기, 싱크대 등 각종 위생기구 및 물이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수량을 필요 압력으로 공급하는 설비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설비가 급수 설비고요. 자, 급수 방식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 비교하셔야 돼요. 자, 수도 본관이 가능한 높이 이상 위치에 있을 때는 압력 장치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3층이고 얘는 6층이라고 해볼게요. 물은 보통 이 밑에서 이렇게 끌어다 오는데 3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높이라고 했을 때 6층 정도 되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한 번에 쏘아 보내줄 수 있는 압력을 가하는 펌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가능한 높이 이상에 있을 때는 가압장치를 이용해서 압력을 보내가지고 물을 보내주어야 한다. 그래서 물을 보내는 급수 방식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수도 직결 방식, 고가수조 방식, 압력 탱크,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입니다. 자, 그림을 먼저 보면 수도 직결 방식은 이런 방법이에요. 이렇게 물이 통하는 급수관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도 본관에서 수압으로 그냥 물의 압력으로 직접 보내는 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탱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높이는 못 올라가요. 그냥 물의 압력으로만 보내는 거다 보니까 별도의 장치 없이 그냥 수압으로만 보내는 거여서 너무 높이는 못 올라가고, 그래서 1, 2층이나 소규모 일반 주택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가장 위생적입니다. 중요해요. 왜? 수조에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따 보겠지만 여기 고가수조 방식은 이렇게 옥상에다가 물을 담아서 보관하는 수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을 여기서 담아서 보관을 해두면 물이 더러워질 수도 있죠. 비위생적이죠. 근데 수도 직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생적이다.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갑작스럽게 갑자기 물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물을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장하는 게 없어서 단수에 대비하기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도 직결 방식이고요. 고가 수조 방식은 탱크 방식입니다. 고가, 높은 곳에 수조 또는 탱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배수관에서 물을 끌어와서 고가 옥상에다가 물탱크에 저장을 한 후에 펌프로 물을 올려다 놓고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 필요한 건물에 물을 급수하는 형태입니다. 자, 보통 물이 이렇게 밑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펌프로 끌어다가 수조나 탱크에 물을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 있죠. 그러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 이건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선 장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아파트나 건물 옥상에 탱크를 설치하여 중력에 의해서 급수한다. 중력을 이용해서 물을 보낸다. 이건 장점이라기보단 설명이고요. 우리나라 대부분 건물에 이용을 하고요. 항상 일정하게 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다 보니까 물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와야 되는데, 물이 끊겼을 때, 아까 수도 직결 방식은 단수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했지만, 고가수조 탱크 방식은 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시 공급 가능하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물의 위에 커다란 물탱크를 올려다 놓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많이 가해져요? 하중이 많이 가해지죠.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고가수조 방식. 자, 그 다음은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압력 탱크 방식은 이번에는 수도 본관에서 저장 탱크 수조에 물을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급수 펌프를 이용해 압력 탱크로 보내고 공기를 압축시켜서 쏘아 보내가지고 물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이제 급수관, 물을 보내주는 수도 본관이에요. 여기서 물을 보내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물을 저장을 해놓고, 밑에다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압력을 통해 쏘아 보내는 방식이 바로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물을 저장해 놓는 뭐가 필요해요? 탱크가 필요하죠. 고가수조 방식은 아까 탱크를 어디에다가 했어요? 옥상 또는 위쪽에다가 보관했다면, 압력 탱크 방식은 탱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든지 제한을 받지 않고 원하는 수량에 맞춰서 급수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물이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원할 때마다 물을 양을 조절할 수가 있다. 똑같이 둘 다 탱크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얘는 옥상에다 설치를 하고 얘는 옥상이 아니라 이렇게 수도 본관 근처에다가, 똑같이 탱크를 사용하는 건데 왜 나누냐? 고가 탱크, 건물에 위층에 탱크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압력 탱크가 위층이 아니라 어디 있다? 지하실에 압력 탱크를 설치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가 압력 탱크에다가 넣어서 물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올려 보낼 때 뭐가 필요해요? 아까 고가수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떨어지는 거니까 중력을 이용했다면, 가압 탱크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니까 압력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게 특징이고요. 단점으로는 탱크를 설치해야 되고 펌프도 있어야 돼서, 탱크랑 펌프가 있어야 돼서 설비비가 굉장히 비싸고요. 설비비가 굉장히 비싸고 유지관리 시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압력에 대한 변동이 좀 심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부스터 똑같아. 얘도 펌프를 사용하는데 이제는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입니다. 수도 본관에서 물을 저수조에 저장을 해요. 똑같이 저장을 하지만 얘는 압력 탱크가 아니라 그냥 급수 펌프로만 급수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물을 끌어다 와서 여기에다가 물을 저수를 해 놓고, 원래 압력 탱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력을 쏘아 보내주는 가압 펌프가 있었죠. 근데 얘는 가압 펌프가 아니라 그냥 급수 펌프만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힘이 들어요. 더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고 고장 시 수리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수도 직결 방식, 고가수조 방식, 압력 탱크 방식,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 이렇게 각각의 특징을 좀 비교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문제를 좀 풀고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높이에 의한 수압 차이로 급수하는 방식으로 항상 일정한 수압을 유지하며 대규모 급수 설비에 적합하다. 항상 일정한 수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이에 의한 수압 차이. 이 높이에 의한 거라는 건 중력이에요. 여기 앞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쪽에 수조에 물을 저장하고 밑으로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높이에 의한 차이라는 건 중력에 의해서 물을 밑으로 내려 보낸다. 그래서 답은 고가 탱크, 고가 수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 중요한 건 수격 작용이라는 거예요. 수격 작용 말을 보면 워터 해머링, 물이 해머, 망치처럼 때린다 이거예요. 급수가 물을 보내는 이런 관에 유속이 갑자기 물의 속도가 갑자기 바뀌어요.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물을 세게 틀어서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 갑자기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 그러면 너무 급변하니까 어떻게 돼? 충격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물이 가다가 충격이 가해지면서 배관이나 밸브가 진동하고 소음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수격작용입니다. 물이 망치처럼 때린다라는 거고요. 이 원인을 좀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속도가 갑자기 변하는 거. 그래서 유속이 갑자기 급하게 정지를 하면 잘 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충격적인 압력이 발생하고요. 관경이 작아. 이 관의 크기는 작은데 물의 속력이 너무 빠르면 이 좁은 곳을 지나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관경은 작은데 유속이 너무 클 때, 그리고 밸브를 약하게 틀었다가 갑자기 세게 급하게 조작하게 되면 물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워터 해머링이 발생한다. 그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는 공기실, 에어 챔버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물관에 여기 공기가 들어있는 공기실을 주어요. 그 다음에 관경이 너무 작으면 발생한다 했기 때문에 관경을 좀 비교적 크게 확대를 시키고요. 말 그대로 밸브를 급하게 조작하지 않고 서서히 조작할 것. 그래서 원인은 모든 내용이 급변하게 되면 워터 해머링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공기실을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공기실. 자, 그러면 물을 공급하는 것들 중에 그림에서처럼 세면기, 또 여기가 대변기, 그리고 욕조, 비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때마다 물을 공급하는 요 관의 크기가 다릅니다. 생각해보면 대변기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자주 있죠. 많이 쓰죠. 욕조 같은 경우에 솔직히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지만 대변기는 거의 많이 쓰고 또 욕조도 이런 비데나 세면기에 비하면 물의 양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어때요? 급수 간격이 비교적 커야 돼요. 이렇게 물을 보내는 관의 크기가 커야 된다. 그래서 대변기가 가장 크고요. 25mm, 욕조 20mm, 나머지 세면기와 비데는 1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급수 설비에서 수격작용 아까 얘기했죠. 워터 해머링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 공기실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관 위에 에어챔버 공기실을 따로 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급수 설비 봤으면 우리 여러분 그 다음은 급탕 설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탕이란 증기, 가스, 전기, 석탄 등을 열원으로 하여서
열의 원료로 해서 물을 가열하는 장치를 가열해서 따뜻한 온수를 공급하는 게 급탕 설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일러 같은 거. 자, 물을 가열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건물 내에 온수를 보내기 위해 물을 가열하는 가열 장치. 그 다음에 또 이 가열해서 따뜻한 물을 저장해 놓는 저탕조. 저장해 놓는다라는 얘기고요. 온수를 보내는 배관. 온수를 이렇게 저탕조 여기다가 물을 온수를 보관해 둔 다음에 각각으로 보내줘야겠죠. 배관, 그 다음에 이 온수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순환펌프 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급탕 설비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식 급탕과 중앙식 급탕이 있는데, 개별식은 말 그대로 방마다 또는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이고요. 중앙식은 너무 많아. 물을 보내야 될 곳이 많아서 중앙에서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개별식부터 보면요. 순간 온수기, 가스나 전기를 열원으로 해서 물용량을 감하여서 전자식이 널리 이용되는데 얘는 말 그대로 순간 온수기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때 바로 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요즘은 많지 않지만 붙어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따뜻한 물을 틀으면 따뜻한 물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필요한 그 순간에 데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스나 전기로 데우는 거고 전자식이 널리 이용된다. 이게 순간 온수기, 보일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탕형 탕비기는 저탕형,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일정량의 따뜻한 물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 왜 그러냐면 순간 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에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학교나 기숙사처럼 좀 주택보다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데우기 어렵죠. 그래서 저장해놨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온수기보다 얘보다는 다량의 온수를 필요로 할 때 저장해놨다가 사용한다. 저탕형.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수 혼합식이라는 것은 병원이나 공장 등에서 증기, 따뜻한 수증기 같은 것을 열원으로 하여서 이 증기를 얻다가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서 증기를 물속에다가 바로 집어넣어요. 증기를 직접 물속에 불어넣어 가열하는 방식이 기수 혼합식이다. 그래서 얘는 증기 기자와 물 숫자를 합해서 증기를 물속에 보내서 가열하는 방식이 기수 혼합식입니다. 이게 개별식이고요. 개별식은 보통 언제 한다? 급탕 개소, 보내야 될 곳이 비교적 적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설비비가 저렴해요. 자, 근데 중앙식은 아까 말했듯이 대규모 건축물에서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중앙기계실에서 가열된 온수를 중앙기계실에서 보내는 겁니다. 중앙기계실에서. 그래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호텔, 병원, 아파트 등 이렇게 대규모 건축물의 사용 시에 경제적이다라는 겁니다. 중앙식. 중앙에서 온수를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거고, 개별식은 1층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2층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3층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개별식은 급탕 개소가 적을 때, 그리고 중앙식은 비교적 대규모일 때 사용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증기나 가스, 전기, 석탄 등을 열원으로 해서 물을 가열하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그래서 온수를 공급하는 거 급탕 설비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